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사전투표 2일차 혼란의 원인이 된 임시기표소와 임시기표소 봉투를 없애고 일반 투표와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을 오후 5시 반부터 허용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데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오후 7시 반까지 가면 일반 투표 방식대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투표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될 경우 확진자, 유권자들은 외부에 마련된 별도 대기 장소에서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산불 소식입니다. 산림청은 어제 불머리를 잡고 오늘 주부를 진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림당국의 목표는 멀어졌는데요. 어제 오후 4시쯤 울진군 대흥리에서 다시 불이 번져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번진 이유는 약한 바람으로 화재 연기와 연무가 짙어졌고 시야 확보가 힘들어서 헬기가 오후에야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산불 구역이 너무 넓어서 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산림이 뾰족한 것도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선 60km 정도인 울진 불길을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화 중인데 50%였던 진화율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제까지 서울시 면적이 30%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2일째를 맞았습니다. 5분마다 가해지는 이 폭격에 시내 건물의 80% 이상이 완파됐습니다. 초토화 직전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등에서 민간인 임시 대피로를 열어주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키이우 도심 진입로인 다리들을 잇따라 폭발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는 한편 미국 등 서방에는 러시아의 포격을 막기 위해 영공 봉쇄와 함께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주변국에서의 우크라이나 전투기 출격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회담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만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466만 9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71명 늘어서 총 4,487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3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18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대기 건조함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영남 곳곳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에서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은 더 커지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닥터스 걱정 말아요 그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이정숙 씨를 만나볼 텐데 어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셨다고요? 네, 평생을 낡고 또 불편한 시골집에서 사시다가 80이 넘은 나이에 이사를 가셨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네. 근데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이게 뭐 낯선 환경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모두가 꿈꾸는 러브하우스. 오늘의 주인공 이정숙 씨의 집입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여기 있을 때 한 달 반 정도 노후를 좀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 이쪽으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거죠. 80이 넘어 시작한 아파트 생활.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있을까 했지만 여기 와서 한 달이 넘도록 그냥 한 번도 거기도 마트도 한 번도 못 가고 살았으니 정숙 씨에게 특별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정숙 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농사 지어놓은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또 소외한 것도 또 보느라고 평생 그래왔듯 모든 일거리를 손에 쥐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왔어. 아이고 딸랑이 오네. 다 안 골랐어, 아직도? 부모님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딸 재선 씨. 참 시골 살 때보다도 여기 더 적응하시기 힘드시니까. 엄마 우리 없을 때 나가봤어? 못 나가봤어. 왜? 엄두가 안 나. 뭐 온도 안 나. 그래도 다녀봐야지 알 거 아니야. 마음은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수술해. 응? 수술해. 내가 80이 넘어갖고 수술해갖고 괜찮을 건지 겁이 난다. 하나도 안 사다 놔서 사실 딸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유는 몸이 불편한 엄마 때문입니다. 우선은 허리가 이렇게 섰는 걸 못해. 서서 하는 거를 못해. 허리 힘이 없으니까는. 아니면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뭉쳐다니는 거지 섰는 걸 못해.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정숙 씨. 혼자 힘으로 몇 발자국 걷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70대 때부터 좀 이렇게 막 고부라지신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누구 붙잡지 못하면 못 나가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죠, 저는. 엄마의 굽어버린 허리가 자식들 탓인 것만 같아 늘 마음이 아프다는 딸 재선 씨. 틈날 때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거들고 있는데요. 이런 딸을 볼 때면 정숙 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정숙 씨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슈퍼 갈래? 왜? 뭐 살고 있어? 아니 엄마 좀 나가서 좀 바람도 쐴게 구경도 할게. 가보려고? 응. 지금? 바람도 쐴게 한번 지금? 응. 간만에 외출에 단단히 준비를 하는 정숙 씨.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집 밖으로 나가본 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외출할 때에는 보행 보조기 역할을 하는 작은 유모차에 의지해 걸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몇 발자국 걷다가 서고 다시 몇 발자국 걷다 서고 다리에 커다란 쇳덩어리를 달아놓은 것만 같습니다. 힘들어서 이것도 힘들어갖고 이거를 의지해도 힘들어 걷는 게. 집 근처 가게를 가는 길도 정숙 씨에겐 천리길입니다. 10분 거리의 마트를 무려 30분이나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엄마 계란 한 판 살 거야. 계란 하나 사야지. 계란 몇 개 안 남았어. 마트에 들어와서도 첩첩산중입니다. 못 나가? 가판대 사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유모차를 끌고 다녀야 하다 보니 곳곳에 장애물 투성입니다.
안 뜯어갈까봐. 장을 보기도 전에 이미 기진맥진. 힘들어 엄마? 응. 아유, 이렇게 나와 다니지를 못하지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술하려니까. 세월 타시려니 체념했다가도 이럴 땐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평생을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고 살았어. 시골서 참외를 안 심었나 수박을 안 심었나 고추농사며 알타리며 그냥 나무며 안 해본 거 없이 평생을 다 하고 살았어요. 앞만 보고 부지런히 달려온 시간. 쉼 없이 인생의 밭을 일궜습니다. 세월의 무게로 점점 굽어가는 허리도 엄마이기에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그 당연함이 이제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정숙 씨를 괴롭힙니다. 하루라도 좀 펴고 살지 싶지 건강하게 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자식들의 설득으로 병원을 찾은 정숙 씨. 허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떤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연 정숙 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 팔꿈치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런데 보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지는 이런 병이 생기면은 내가 이렇게 지탱을 몸을 못하니까 뭐 일을 보실 때 이렇게 차고 받치고 수술 뭔가를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데 누를 때 아프진 않아요? 여기는 이미 다 느슨해져 버리고 이런데 좀 아프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허리를 억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이 자리에 통증이 있고 그게 이제 점차 더 커지고. 자. 혼자 힘으로는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든 상태. 바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밭일 이런 걸 다 허리를 꾸준하게 앉아서 하니까 허리를 우리가 세워주는 이런 근육들이 퇴화가 되고 그러니까 허리가 이제 굽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꼬부랑 할머니병이라 그래요. 이게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각종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오늘 이제 MRI를 저희가 한번 찍어봤는데 배열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이 부분이 허리고 이 부분이 이제 등 쪽인데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고 등은 반대로 좀 뒤쪽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돼 있는 거죠. 정상 척추의 모양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방치가 된다면 어머니의 일상생활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굽은 허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 척추에 나사못을 박아 고정하는 수술로 척추 수술 중에서도 까다롭고 힘든 수술인데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보고 싶어서 왔어. 잘했어, 잘했어. 거기 올라가서? 건강해갖고 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은 게 소원이지 뭐.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화요일입니다. 건강 챙겨야죠.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하의 건강 전도사 개그우먼 김혜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전지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을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질병 유발자 근감소증, 빠지는 근육을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질병을 유발하는 갖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근육이 빠져서 또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병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뭐 나이 들수록 근육 빠지는 건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거, 이것도 좀 자연스럽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면은 근육량도 줄고 힘도 빠지고 이런 것들이 보통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드신다고 거동도 불편해지고 힘도 빠지시고 뭐 넘어지시고 이런 것들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질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육이 감소하는 것도 질병의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근육이 빠지고 마른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노년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서요, 근감소증으로 인한 의료적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를 질환으로 인식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에는요, 근감소증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상태, 그래서 근력이 저하되고요. 힘이 약해져서 잘 걷지 못한다든지, 보행 속도가 예전보다 좀 늦어진다든지, 잘 넘어진다든지, 혼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등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 즉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요, WHO에서 이런 근력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요, 살코페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질병으로 등록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월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근감소라는 게 근육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단순하게요, 근육량이 적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적어도요, 일상생활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걷기 등의 신체 활동에 문제가 없다면요, 그것은 근감소증은 절대로 아니고요. 보통은 우리가 30세가 지나면서부터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80대가 되면은 30대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육이 빠지고 살이 찌기 쉬운 체형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근육이 빠진 자리에는 우리가 지방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더욱더 살이 찌기 쉬운 체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저게 문제다고요. 네. 근육이 빠지면서 거의 지방으로 살이 차고 찌죠. 이러면 비만이 되는데, 네. 비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비만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또 암, 무서운 치매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빠지는 근육을 꽉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장사하는 어르신 중에 마르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근육과 건강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혜선 씨 말씀이 반은 틀리고 이제 반은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장수 요인에는요, 근육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근육량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근육량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요, 기대 수명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량도 줄어들고 근력도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요, 그런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은 사망 위험률이 약 5배 정도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망 위험률이 5배나 높아져요? 전혀 과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근감소증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근감소증이 발생되면 따라올 수 있는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근육량이 줄게 되면서 우리 몸만 쓰는 포도당 자체가 근육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소모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력이 줄게 되면 이 포도당 사용량이 남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당뇨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즉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몸속에 있는 혈당을 사용하는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당뇨병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현재 보게 되면 근감소증이 발생되는 분들한테는 당뇨 위험률이 3.9배나 높다라고 하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들이 이제 사고로 사망하는 원인을 찾아봤더니요, 그 중에 3위가 바로 낙상사고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낙상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물론 부주의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결국 근감소증으로 인한 근력 부족이 원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온몸의 장기가요,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내장 근육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시고 혈관 건강도 악화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질병들을 다 불러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요, 30% 정도는요, 근감소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지금 전재 선생님이 근육 빠지게 되면 사망률이 정말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 비만 저널에 따르게 되면요. 65세 이상의 근력이 줄어들고 근력이 감소된 남성의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4.1배나 높았고요. 또 특정 연령대에서 특정 암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생존율을 비교를 해봤더니요. 근감소증이 없는 경우에는 92.5%가 생존했던 반면 근감소증이 있을 때는 3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30대 이후에는 우리 전재 선생님이 근육이 이제 줄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 같은 경우는 30대의 근육이 대극이고요. 중간이 40대에서 50대의 다리 근육이고 마지막이 80대의 근육 상태입니다. 즉 30대에 비해서 80대 같은 경우는 빠졌네요.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왼쪽 근육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팔 근육입니다. 그에 비해서 근감소증이 증가된 근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이 육안으로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 같은 경우는 30대를 기점으로 최대 상태를 유지했다가요. 40대부터 매년 1%씩 빠져서 80대가 되면 30대의 근육의 약 40% 정도만 남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소고기 한 근 같은 것이 손바닥만한 6%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인 경우에 4명 중에 1명 같은 경우는 근육이 저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요, 어디 가다가 괜히 이렇게 휘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근육이 지금 그림으로 보듯이 그 정도로 빠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근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꼭꼭 근육을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아주 특별한 분이요. 근육 채우기 누구보다 진심이라고 합니다.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배우 이시은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이시은 씨를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시은 씨 동생이 나왔네. 아유, 이렇게 반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뵐 때마다 어쩜 이렇게 동안이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제가요, 나이가 앞자리가 4자리일 때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당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앞에 5자리가 붙고 나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쑥스러워요. 아니, 혜선 씨 눈이 엄청 커졌어요, 지금. 지금 그러면 앞자리가 5란 얘기예요? 네네.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깜짝이야. 아우, 잘한다, 방송.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자녀분이 지금 20대시라고요? 네, 제가 저 때는 26살에 결혼한 게 그렇게 빠른 게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좀 빠른 나이인가 봐요. 26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27살 아들, 26살 딸이 있어요. 그럼 딸하고 같이 다니면 그냥 언니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딸이랑 옷 같은 건 좀 그렇죠, 같이 입고. 네. 그럼 뭐 50대에 이제 아이들 다 크고 그랬으니까 인생 이왕 즐기면서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몸과 마음이 좀 따로 놀아서 어른들이 예전에 이렇게 날 굳으면은 좀 몸이 쑤신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아니, 제가 요새 좀 슬슬 굳은 날에 여기저기 아파오고 쑤시고 좀 그런 걸 겪어서 좀 몸을 잘 체크해가지고 그 인생 2막을 잘 즐겨야 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시은 씨, 제가 이게 말씀하셔서 과거 병력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성명 이시은, 나이 1970년, 저보다 어려 보이지만 현재 나이 만 51살. 네. 그리고 병력 20대 일찍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주부 우울증을 겪으셨고요. 30대 너무 바쁜 스케줄 탓에 식이 장애 경험. 현재 쉰 갱년기와 함께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상입니다. 그냥 보기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조사한 내용이. 지금 그렇죠.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 좀 높고 이런 거 맞고요. 지금 갱년기가 제가 왔어요. 그래서 갱년기가 와서 사실 어저께도 이 수면
질이 떨어져가지고 잠을 자다 깨다 하고 아침에도 방송이 있으니까 되게 긴장도 되고 요새는 그리고 이렇게 예민해져서 감정 기복이 되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저를 보면 좀 긴장합니다. 엄마 오늘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좀 살피고 가족들이 좀 그래서 이 갱년기를 좀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좀. 자, 지금 요 얘기로 미루어서 네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이시인 씨 나이 같은 경우는 갱년기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굳은 날씨가 되면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가 쑤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자체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든지 근감소증이 상당히 많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부터도 관리를 하시게 되면 완경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요, 선생님 제가 조금 억울한 게요. 저는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뭐 술이나 뭐 탄수화물 이런 거 이제 안 먹어요. 그 탄산음료, 탄산음료 이런 거 잘 안 먹고 그러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지방간이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 왜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거 너무 안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드셔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요. 고기도 안 드시고 술도 안 드시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왜 지방간인가요? 이러고 많이 의아해 하시는데요. 하지만 고기나 술을 전혀 드시지 않으셔도요. 지방간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요. 탄수화물을 좀 과잉으로 섭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지방간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사실은 밥이나 빵 같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요. 우리가 그걸 몸이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에너지원으로 다 쓰고도요. 남는 포도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거를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글리코겐이라는 형태가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게 바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고 그 지방세포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중성지방들은요. 내장지방 주변에, 그러니까 그 장기와 그 주변에 막 붙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장지방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 피하지방과는 다른 지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이제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루 전체 열량의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65%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한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끼니당 밥 한 공기 정도이고요. 또 간식은 과일로 한 번 정도 먹는 분량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이나 라면도 그렇지만 커피 믹스라든지 또 탄산음료, 과일 주스까지도 이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니까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국인들을 살펴봤을 때 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인구가 성인 4명 중에 3명이 과하게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이었군요. 아니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데 평소에 식단이 좀 어떻게 돼요? 뭐 저는 탄수화물인 밥 먹어야죠. 그럼요. 네. 요새는 밥 안 먹으면 기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나물류나 전 샐러드 이런 야채는 잘 챙겨 먹어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전 선생님 그리고요 고기도요 이렇게 지방 같은 거 다 띄어서 먹고 웬만해서는 고기보다 생선이나 이런 거 먹고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식단 잘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식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탄단지라는 식이요법 아마 들어오신 적 많으실 거예요. 많이들 알고 계신 식이요법이기도 한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1대1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시면은요, 간에서의 지방 수치를 조절하는 기능을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지방 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이 방법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처방에 앞서서 이시은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봐야잖아요. 그럼요. 앞서 운동을 평소에 즐겨 한다고 하셨는데 일상 속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골프 전성시대. 연예계도 예외일 수 없으니 방송가를 휩쓸고 있는 골프 열풍.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수분 골프 고수를 소개합니다.
우아한 스윙 실력이 돋보이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MBC 공채 탤런트로 시작해 다채로운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배우 이시은 씨인데요. 오늘은 브라운관이 아닌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그녀. 안정된 자세를 보니 한두 번 연습한 실력이 아닌데요. 골프 친 지는 좀 됐어요. 사실 한 10년? 네, 10년 좀 넘게 쳤는데 원체 뭐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또 요즘 골프가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좀 더 자주 치게 됐어요. 평소 골프 사랑이 남다른 시은 씨. 정기적으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질 정도로 유명한 골프 마니아인데요. 오늘은 이제 필드 나가기 전에 연습할 겸 또 제 파트너와 좀 데이트도 즐길 겸 네, 그렇게 왔습니다. 데이트를 즐긴다니? 그게 대체 누구죠? 정말 궁금해집니다.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 아이고 우리 아들. 네, 이분이 시은 씨 아들이라고요? 저희 아들인데요. 제가 이제 좀 26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큰 아들이 있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골프 사랑으로 대동단결. 오늘은 뭐 파트너라기보다는 경쟁자? 엄마 이길 자신 있어? 해야지. 이겨야지. 알았어. 그럼 준비해. 오, 다행이야. 야, 거리 굿. 242m 나가. 240. 거리로는 또 엄마가 안 되겠는데. 이건 거리로. 자, 쭉쭉 백. 오케이. 페어웨이. 이런. 아들님이라고 하시는데 냉정하시네요. 냉정하죠, 그럼. 이거는 봐주면서 하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조금 거리가 나니까, 저를 살짝 무시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평소엔 누구보다 친한 두 사람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피도 눈물도 없는 라이벌. 오. 나이스! 와! 나이스 버디. 나이스 파. 오, 잘했어. 과연 오늘의 승리는 누구의 차지일까요? 그 결과는? 아니 내가 엄마 이기면 엄마 실망할까봐 내가 일부러 져준 거야. 그런 거야? 아우, 진짜 근데 너 아까 거리 엄청 나오던데? 아이. 확실히 근력이 아직은 좋구나, 네가. 근데 엄마도 요새 거리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씩 근육이 빠지는 거야. 그래. 엄마도. 꾸준히 운동해야 돼. 운동 많이 하고 좀 잘 챙겨 먹고.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 화이팅! 화이팅! 애기 빠! 기분 좋게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은 씨. 오전부터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인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쳐 보이네요. 으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분명 18층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엘리베이터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근력도 키우고 운동도 되고 하니까 주로 그냥 이렇게 계단으로 저희 집까지 올라갑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며 생활 속에서 틈틈이 운동을 실천하는 시은 씨. 이 정도면 자기 관리의 끝판왕 아닌가요? 당연히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 엄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곁에서 지켜본 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시은 씨.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오늘
오늘도 부지런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녀. 시은 씨의 건강 관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방으로 향하는 시은 씨. 이 시간이 빨리 먹어야겠네. 운동 갔다 오시면 되게 쉬시는데 네.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식사 시간을 웬만해서는 좀 지키려고 노력해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한데 배우 생활하면서 시간을 안 맞춰 먹고 하다 보니까 위를 되게 많이 다쳤어요, 사실. 그래서 요새는 좀 제때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부지런히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베테랑 주부의 내공이 느껴지는 시은 씨.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력도 많이 빠지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좀 하려고 단백질을 챙기는데 저는 이제 고기보다는 좀 생선 단백질을 좀 주로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 두부 샐러드 하려고요.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연어를 굽고 앞뒤로 살짝 붙인 두부를 샐러드 위에 얹어주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이시은표 한 끼 식사 완성! 맛있겠다! 맛있어. 밥을 따로 안 먹고 저는 두부하고 연어 생선구이만 먹어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해요. 저는 어쩔 때 야채 땡기는 날은 이렇게 2번 먹어요. 열량은 낮추고 영양은 높이고 역시 젊음을 유지하는 데는 다 비결이 있다니까요. 마실 걸 가져와야겠다. 이거는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제가 음식으로도 뭐 단백질 섭취를 하지만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요 산양류 단백질 먹으면 이제 고소하고 해서 이걸로 채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맛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음료 대신에 이걸 자주 마시고 있어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에 음료 하나도 허투루 먹는 법이 없는 이시은. 이런 성실함이야말로 그녀를 지킨 원동력인데요. 맛있어. 건강한 삶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부지런하고 꾸준한 마음가짐으로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이시은. 그녀에게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의 건강은 담백한 삶이에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담백한 삶. 평소 생활 속에서 그냥 근육을 채우는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냥 이렇게 보기 호리호리한데 네. 저게 지방으로 채운 게 아니고 근육으로 근육으로.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근육이 이렇게 채워져서 뭐가 빠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네. 근데 이게 근육이 빠지는 건지 살이 빠지는 건지 안 보이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근육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근육감소 자가진단표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증상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어떤 근육이 이건 약해졌을까요? 살이 찐 거 아닌가? 호흡 근육. 호흡 근육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호흡 근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숨을 쉬게 만드는 근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흡하면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장부가 바로 폐잖아요. 네. 이 폐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폐는 심장이랑 같이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폐가 움직여서 체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슴에 있는 20여 개의 호흡 근육이 움직이면서 폐를 수축과 이완을 하게 만들어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근육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게 되고요. 그 증거가 잦고 얕은 호흡을 하게 되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또 빠르게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계단 살짝만 올라도 숨이 막 차거든요. 호흡 근육이 약해졌던 거였고요. 자, 2번째, 음식을 씹고 넘기기가 힘들다. 이건 뭘까요? 이가 보겠습니다. 네? 삼킴 근육. 네. 삼킴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네. 삼킴 근육은요, 말 그대로 음식을 삼키는데 관여하는 우리가 혀나 입이나
턱이나 식도 등에 자리 잡은 근육들을 말하는 거죠. 네. 호흡 근육과 마찬가지로요. 이게 삼킴 근육 역시요. 나이가 드시면서 힘이 조금씩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먹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도 하고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침이 입 밖으로 조금 흐른다던가 아니면 혀 움직임의 조절이 조금 잘 안 돼서 음식을 입 밖으로 흘리시거나 그런 일들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킴 근육 덕분에 뭘 흘리지 않고 제대로 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요. 있으신 분들은요. 삼킴 장애 발생 위험을 약 2.7배 정도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삼킴 장애가 생기면 당연히 먹는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영양실조라든지 탈수 같은 탈수가 생길 수 있고요. 먹다 보면은 이게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신다면요.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셔서요.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이가 들수록 이게 먹다가 자꾸 이런 거. 그렇죠. 살을 잘 걸려. 이런 근육이 약해지는 거네. 삼킴 근육. 저는 근육하면 뭐 복근이나 팔 근육만 생각했는데 네. 삼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세 번째 증상.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거 당뇨 아니에요? 당뇨일까요? 어떤 근육인지 보시면 배뇨 근육이 약해진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라고 하면 배뇨 근육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방광 같은 경우는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근육 주머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방광뿐만 아니라 자궁이라든지 요도 같은 경우도 골반 저근이라고 해서 골반 근육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상당히 약해지게 되고요. 또 배뇨 신호를 주는 신경 자체도 기능 자체가 약해지게 되면서 소변을 참 자주 보시거나 또 요즘 자체가 조금 새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을 과민성 방광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노화의 한 증상이라고 생각이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요실금 증상도 따라오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배뇨 습관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요새 아직 뭐 요실금은 다행히 안 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에 한 번 자면은 끝까지 잤는데 요새 자다가 꼭 깨서 화장실을 한두 번 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버릇이 생겨서 지금 잠의 질이 그렇지 않은 떨어졌는데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방광 같은 경우가 정상이라면요. 하루에 4번에서 한 6번 정도 세는 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시는 것이 정상이고요. 또 잘 때는 한 번도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과민성 방광 증상이라든지 요실금이 자체로 어떤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삶의 질을 떨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뇨 근육도 매우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 눈에 근육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허벅지가 나이가 들면 좀 아무래도 가늘어지는데요. 그쵸, 네. 이게 살이 빠진 건지 근육이 오늘 보니까 근육이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4.5kg 정도의 무게를 드는 방법인데요. 보통 배 한 상자에 9개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한 박스가 4.5kg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번쩍 드는 것이 힘들다거나 두 번째, VCR에서 이제 이시은 씨가 계단을 막 잘 올라가셨잖아요. 네. 보통 10개 정도의 계단을 연속으로 오르는 게 힘들다거나 세 번째, 1년간에 4번 정도 이상의 낙상 사고가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요. 내가 근력이 약해진 게 아닌가, 근육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병원에 가셔서 꼼꼼하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스스로 쉽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도 한번 나가볼게요. 네. 나가고 이시은 씨도 앞으로 좀 보시고. 네. 테스트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매트가 하나 깔려있고 저긴 지금 달걀이 있거든요. 달걀이에요? 날달걀이. 네, 오늘 해보실 테스트는요. 날달걀로 오금으로 날달걀 깨기입니다. 이것은요, 하체 근육이 얼마나 균형 있게 발달이 되어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네. 남성들의 경우에는 보통 날달걀 2개,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날달걀 1개 정도를 깰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해볼게요. 예인 MC부터 해보실게요. 그래도 젊은
우리 저는 재현 씨가 근데 저보다 저는 잘하겠죠. 사실 근육이 좀 약하다 수준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렇죠. 거예요. 제가 행운생각 운동하시는 거 네. 많이 뵀죠. 먼저 누우시고요. 아, 누워요? 네, 눕거나 이제 앉거나 하셔도 앉아도 돼요? 괜찮고요. 한쪽 무릎은 세우실게요. 한쪽 이쪽 무릎은 세우고. 세우고 네. 반대쪽 무릎은 피신 다음에요. 제가 이제 날달걀을 준비를 했고 네. 이 날달걀을 핀 쪽 무릎의 오금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금 밑에다가 네. 이렇게 넣을 거고요. 날달걀이면 깨지기 쉽지 않을까요? 금방 깨지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대퇴사두근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쭉 펴실 건데요. 이때 갑자기 힘을 팍 주시는 게 아니라요. 네. 천천히 대퇴사두근에 힘을 주시면서 무릎을 쭉 펴셔서 이 오금 밑에 있는 달달걀을 쭉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네. 날달걀이 금방 깨지지 않나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질 것 같은데. 자, 그죠? 하나, 둘, 둘, 셋, 시작해볼게요. 오, 소리 난다. 깨진 거예요? 소리 나는데? 안 근데 깨진다. 이거 삶은 달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날달걀일 리가 없는데, 어머. 안 깨졌어요? 안 됐어요? 아니, 여기 너무. 한번 볼까요? 아파요. 네. 너무 아프세요? 자, 달걀이 그대로 너무나 저게 그냥 예쁘게. 보통 달걀이 아닌 모양인데? 그럴까요? 우리 이시은 씨 한번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정말 근육 한번 힘을 줬거든요? 네. 절대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네, 안 날달걀인데? 돼요. 안 될까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기대를 한번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운동을 했어도 네. 제가 집에서 요리할 때 달걀을 이렇게 깨봐도 네. 사실은 이렇게 탁탁 깨야 되잖아요. 네. 그런 힘이 날까요? 다리에서.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관리 잘 하시니까. 자, 반대쪽 무릎은 세우시고요. 가능하지 않나요? 네. 한쪽 무릎 아래에다가 제가 놓고 네, 제가 하체가 자, 사실은- 하나, 둘, 셋 하면 이쪽 대퇴사두근의 힘을 천천히 쭉 주시면서 무릎을 쭉 펴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구나. 하나, 네. 둘. 이 진짜 안 돼요. 안 돼? 아니, 삶은 달걀 아닙니까? 그러면 삶은 달걀인지 아닌지 저희가 네. 다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원투수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아니, 재용 MC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재용 MC님이. 재용 MC님 아니, 한번. 그래서 근육왕은 저쪽인데. 아니 산에 또 열심히 다니시니까. 네. 아니, 이게 안 다리 깨져? 근육은 선배님 또- 보여주십시오. 네, 한번 이게 보여주세요. 진짜 이렇게 안 돼요. 하고. 우리 산 등목한 저 네. 다리로. 자, 여기 이렇게 희한하네. 여기?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혹시를 세게 둘, 보셔야 셋.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날달걀이었습니다. 근데 달걀 날달걀이 맞네. 이게 안 깨지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저희 둘이 솔직히 이렇게 좀 네. 금을 좀 내놓은 게 아닐까요? 우리가 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생으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아니, 선배님. 금 진짜 내놨다고. 멋있어요. 네. 아, 역시 여기 재용 나왔다. MC는. 네. 또 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네. 보통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나요,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신 분들은요, 정상적인 대퇴근에 힘이 있으시더라도 이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네. 다리 근육 테스트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와, 야, 역시 재용 MC는. 와, 최고예요. 그 등산을 괜히 그 옛날에 있는 게 아니네요. 선배님. 아니, 생달걀 깨면 MC하는 거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육하면 뭐니 해도 단백질 보충이 생각이 나잖아요. 자, 특급 처방 들어가겠습니다. 특급 처방은 단백질 보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김정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특급 밥상 같은 경우에는요, 단백질이 듬뿍 들어가 있는 맑은 순두부 달걀탕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당연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우선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재료를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여기 보이는 달걀이 있고요. 네. 예, 달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7.5에서 8g 정도 하나당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보통 흰자를 많이 드시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단백질 섭취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달걀에
좋은 단백질을 반 정도밖에 드시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에는요,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뭐 레시틴이라든지 무기질이나 비타민, 콜린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달걀을 노른자까지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파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마와 황태를 가지고 국물을 낼 텐데 황태 또한 오늘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국물을 내고 다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순두부와 달걀은 워낙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게다가 부드러운 식감도 있고요. 또 풍성한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순두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열량이 상당히 낮아요. 100g당 74kcal 밖에 안 되고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이 상당히 적게 들어있어서요. 배부리 먹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서 다이어트 하신 분들한테 많은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또한 순두부의 단백질 함량이요. 100g당 6g 정도로요.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들한테도 굉장히 제격인 식품이고요. 또한 당 지수가 굉장히 낮은 식품이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순두부에는 이소폴로본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아주 상당히 유사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에 오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식품이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 동맥경화라든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뭐 달걀, 또 순두부, 그리고 이제 황태까지 오늘 다 이용을 해서 간단한 맑은 탕을 만들어 볼 텐데요. 저는 일단 황태랑 다시마를 넣고 국물을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고 있어요. 또 국물 내고 나면은 걸러가지고 건더기는 버리시잖아요. 오늘 황태랑 다시마는 그대로 넣고 썰어가지고 국물로 다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순두부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순두부를 넣으면 온도가 확 내려가니까. 치즈같이 생겼어요. 네, 정말 치즈 같네요. 썰어주시고요. 뭐 후루룩 드시려면 으깨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온도가 확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보글보글 끓이신 다음에 달걀을 넣으셔야지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맑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을 하면 거품 살짝 걷어낼게요. 김정우 선생님 특급 밥상은 저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간단해서 너무 좋아요. 네. 요리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금방 따라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그러시면 너무 다행이고요. 사실 배우고 나서도 어려우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달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빙 둘러서 노른자와 흰자를 다 쓰셔야 됩니다. 다 쓰셔야 돼요. 노른자까지 다 넣어주시고요. 휘젓지 마시고 그대로 좀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국물을 맑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보다는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간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멸치 액젓을 넣고 한번 휘 섞어주신 다음에 파를 넣어서 불을 끄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순두부 좋죠? 간단하다. 네, 너무 간단하죠. 갑자기 강릉과 속초에 있는 순두부집 네. 이게 간단하지만 이제 맛은 또 맑은 순두부탕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아니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그렇죠? 되게 빨라요. 네, 5분 정도 그렇죠? 완성 5분 정도 걸렸는데 자 오늘 이 단백질 듬뿍 밥상을 이시은 씨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안 먹고 왔는데 이 특급 밥상을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아침에 이거 먹고 좋죠. 너무 좋죠. 뜨끈하게. 감사합니다. 위에 자극도 없고. 대접받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잘 나왔어요 오늘. 와. 아니면 제가 지금 아침을 열심히 차리고 있을 텐데. 한번 살짝 맛보시고. 아우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맑은 탕이라. 이게 남편 술 먹고 나서 다음날 해장으로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도 이걸 이렇게 간편하게 해서 먹기 너무 좋아서 가족들 온 가족이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을 꽉 채운 특급 밥상까지. 최고예요.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제가 보면서 해장이 되는 느낌이네요. 자 이제 특급 밥상 처방 해봤으니까 이번에 운동 처방 받. 운동하면 빠질 수 없죠. 또 행복한 아침에 공식 운동쌤, 행운쌤을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쌤 행운쌤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몸의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인 이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 근육이 없으면 자주 골절이 되고요. 그리고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야 할 운동, 잡아 근육 꽉 잡아 근육 운동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계란 못 깨신 이 두 분, 달걀 못 깨신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렇게. 아, 혼날 줄 알았어요. 깨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보세요. 네, 근육 꽉 잡는 운동 첫 번째 동작은요, 쭉 뻗고 접어 동작인데요. 먼저 양손을 이 손바닥까지 쭉 펴서 위로 쭉 뻗을 거예요. 쭉 뻗은 상태에서 양쪽 다리는 살짝 좀 편하게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서 네. 폈다가 접을 거예요. 접을 때는 자 들은 상태에서 접을 때는 팔도 함께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쭉 펴고 이거 접어주시고 접고 쭉 뻗고 접고 좋아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쭉 뻗고 접는 걸 동시에 이렇게 하게 해주시다 보면 근육과 이완 수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근육 질도 좋아지고요. 네. 근육 생성에도 좋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전신 체지방 분해에도 좋은 효과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한번 5번만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빨리 하셔야 셋, 돼.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5, 좋습니다. 만약에 무릎이 좀 안 좋아요 하신 분들은 뒤꿈치를 들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구리 같아요, 개구리. 맞아요. 좋습니다. 개구리처럼 쭉 뻗는다 생각하시고 쭉쭉 뻗어주세요. 좋습니다. 아주 네. 좋아요. 자세가 아주 역시 좋습니다. 달라요. 자, 두 번째 꽉 잡는 동작. 두 번째는요, 바로 핸드 니 터치 동작이에요. 양손을 포개 상태에서요, 오른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왼발은 무릎을 들어서 이 손을 살짝 접어서 터치해 줄 거예요. 네네. 쉽죠? 네. 우리 A씨 가면 시청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툭. 자, 중요한 거는 내가 무릎이 아직은 괜찮아 하신 분들은,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무릎이 괜찮다 하신 분들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들어주세요. 들어서 쭉. 뒤꿈치를 들어서 쭉. 좋아요. 툭툭. 네, 움직일 때마다 툭툭 소리가 나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 동작 계속 발굴 해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방금 팔도 운동했잖아요. 네. 팔이랑 복근까지 함께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 2배나 효과가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뻗을 준비 되셨어요? 됐습니다. 네, 선생님. 자, 음악 주세요. 손. 자, 뻗고, 접고, 오케이. 자, 쭉쭉 뻗어서 근육 수축과 이완 함께 반복해주세요. 조금, 빨리, 갈 거야.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쭉 뻗고, 쭉, 뻗고, 쭉. 자, 이제 무릎 나는 괜찮아요. 아직은 뛸 수 있어 하신 분들은 뛰어서. 좋아요. 자, 5번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다섯, 반대도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5.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행운쌤의 원 포인트. 내가 근육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움직여서 꾸준히 지금부터 꽉꽉 채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행운쌤이었고요. 들어가 이제 계란 깨러 들어가. 달걀 깨러 들어가. 달걀. 와. 아이고. 자, 근육 채우기 위해서는 운동만 한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운동 당연히 해보시니까 해야죠. 어떠세요? 진짜 개운하고요. 네. 다음번엔 달걀 2개 도전할게요. 좋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근육을 채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단백질 보충이 있어야 근육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럼요. 네. 식단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뭔가 음식 섭취하면서 단백질까지 꼭 챙기기가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팍팍하다는 느낌도 있고 저는 이거 누가 챙겨주는 거 먹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매 끼니 그렇게 챙기기가 그렇죠. 쉽진 않아요. 네. 식단이 전 못해요 정말.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집에서 주부라 가지고 실제로 요리를 하는데요. 가족들 건강을 영양을 고려해 가지고 식단을 챙겨야 되는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단백질은 매일 권장 섭취량을 드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요.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몸에 축적되거나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섭취량을 권장 섭취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권장 섭취량을 세 끼에 나눠서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아는데 고기, 달걀, 우유가요. 아는데, 네. 먹으면은 이제 소화력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맞아요. 부대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네, 맞습니다. 하루 3번 우리가 단백질 식단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 먹는다고 해도 그걸 소화시키는 것도 힘들거든요. 나이가 드시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치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고기를 씹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자꾸 고기 식단을 멀리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요, 단백질 보충제가 사실은 아주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보충제를 준비해뒀거든요. 요거, 네네네. 한번 먼저 드셔보시죠. 운동 후에 마셔야 돼요.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 괜찮아요. 맛이 어떠세요? 고소해요. 고소하네요. 네, 고소한 그냥 우유, 그쵸. 약간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 옛날에 하드라고 불렸던 아이스 깨끼. 거기에서 그 당분을 살짝 뺀 네. 맞아요. 그런 맛인데. 네. 아, 근데 진짜 고소하고 좋은데 저는 항상 이거를 마실 때마다 궁금한 게 이 한 잔으로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이 될까요, 선생님? 네, 지금 드신 단백질 보충제는 산양류 단백질이거든요. 제가 이제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단백질 함량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00g당 우유 같은 경우는 3.2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요. 모유는 1.2g. 여기에 비해서 산양류는 3.6g으로 이제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우유를 먹으면 이렇게 소화를 잘 못 시켜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우유 먹고 소화 못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산양류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를 좀 시킬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양류는요, 모유와 그 구성 성분이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우유 드시면 설사하거나 배가 아프시거나 그래서 우유를 잘 못 드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소화가 쉽지 않은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그 성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산양류에는요,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베타 카제인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요,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드셔도 굉장히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양류와 우유에 식초를 섞어서 응고시켜 보면은요, 입자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뭉침 현상이 작을수록 당연히 우리 몸에 흡수가 굉장히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초가 들어가요. 네, 한번 보시면 네, 식초를 섞었더니 2시간이 지났는데 차이가 있네요. 네. 응고시켜 보면은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요, 우리 몸에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먹는 게 모유인데 모유하고 성분이 비슷하다면 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완전 식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다양한 성분도 있고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남녀노소에게 모두 다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지만 성인이 돼서 모유를 섭취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산양류가 이 완전 식품인 모유하고 성분 자체도 구성 성분도 상당히 비슷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광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배효상 선생님 말씀처럼요, 이 산양류는 구성이나 그 성분이 모유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실 단백질 함량은요, 모유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산양류 같은 경우에는요, 100g당 단백질이 3.6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우유보다도 많고 모유에 비해서는 약 3배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근육이 감소되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요, 이 단백질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산양류가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당뇨병을 예방하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산양류와 또 혈당과 관련된 실험 연구가 있어요. 뚱뚱한 쥐를요, 2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고지방 식이를 주었고요, 또 한 그룹에는 고지방 식이하고 산양류를 함께 공급을 했습니다. 24주 후에 살펴봤더니요, 산양류를 같이 공급했던 그룹에서는요, 혈당 수치가 약 7% 증가됐던 반면 산양류를 주지 않았던 그룹 같은 경우는 12%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산양류가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마시면서 그냥 우유랑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우유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좀 많네요. 네,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유에 비해서요, 산양류 같은 경우에는 중세지방산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중세지방산은요, 길이가 짧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훨씬 잘 되고요, 또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훨씬 더디게 하기 때문에 착한 지방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우유에 비해서 이 중세 단백질의 양이요,
약 2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산양유가 살이 좀 덜 찌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런 중세 지방산은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뇌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 근데 산양유의 이 영양 성분도 영양 성분이지만 저는 사실 이게 맛이 너무 좋아서 딱 제 취향이거든요. 네. 아,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네. 진하고. 네. 이제 젖소나 이제 산양이 가지고 있는 종의 특성에 따라서요, 지방이나 올리고당의 함량이나 종류나 농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유랑 비슷하면서도 이제 살짝 다른 맛이 나는 거거든요. 특히 산양유에는요,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프락토 올리고당이 우리 유산균 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네.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우유보다도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아, 요즘 제가 저희 남편 건강 챙긴다고 요리할 때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넣거든요. 이게 건강에 제가 그렇게 좋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올리고당은요, 모유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산양유는 모유보다는 적지만요, 우유에 비해서는 올리고당이 약 8배 정도 더 많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올리고당이요, 몸속에 들어가면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산균의 증식을 늘려주고요, 유산균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산양유가요,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산양유 단백질이 우유 대용품으로 네.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거 이상이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산양유와 우유 중에서요, 어떤 게 더 좋다, 우리가 우열을 가리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고요. 사실 둘 다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내 나이나 내 몸 상태, 그리고 내 다른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요, 나한테 맞는 것을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산양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좀 되고요. 또 혈당 관리에도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년층이라든지 노령층에 훨씬 더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몸속에 들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있어요. 이것은 노화를 억제해주는 물질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우유에 비해서 3배에서 한 4배 정도 산양유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노화된 세포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젊은 세포에서만 구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년층이라든지 중년층 이후에 이런 것을 드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세연 씨가 그 동안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단백질 보충도 하고 노화 방지도 하고 네. 일석이조네요, 정말. 네. 이 산양유 단백질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이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요,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55에서 70g이 적정량이라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몸에 저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꾸준하게 일정량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식약처에서요, 기능성을 인정한 식품인지 제품인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이고요. 그리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문의와 상의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퀴즈 있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모유와 단백질 구조가 흡사해 소화와 흡수력이 뛰어나며 또 근육 생성과 각종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폴리코사놀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시은 씨는 처방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잘하고 계셨어요. 아, 네, 그렇네요. 좀 욕심이 더 납니다. 사실 동안 배우라는 소리 너무 감사하고 동안은 타이틀을 땄으니까 이제는 50대 몸짱 배우로 네, 몸짱 배우로 한번 근력을 열심히 키워서 네. 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왕자 새기고 나와.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봄 날씨가 되는 것 같고 네, 내일은 또 오늘도, 휴일이고 그쵸. 오늘은 왠지 여유가 있어요. 괜히 느낌이 그런데 오늘도 낮 기온은 크게 오르는데요. 문제는 대기 건조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작은 부시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